정부가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내일부터 휴대전화 지원금에 변화가 생깁니다. 통신사를 변경하면 최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편 알리와 테무와 같은 해외 플랫폼과 관련해서 피해 신고가 갈수록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일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 또 추가 지원금에 더해서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원금 종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말기 새로 교체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좀 됐어요. 예. 바꿀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단말기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단말기 최고 사양은 네. 200만 원 호가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뭐 대형 냉장고, TV, 세탁기 가격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통법이라는 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굉장히 길죠. 이게 2014년 네네. 10월에 시작이 돼서 정확하게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호객님 막자는 거였어요. 음, 아니 왜 이른바 이제 성지, 핫스팟, 게릴라식으로 막 공짜폰을 뿌리고 그랬어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통신사, 대리점에 무차별한 이제 단말기 보조금을 뿌리다 보니 이렇게 호객님을 좀 막아보자. 아니 제주도에서 단말기를 사든 서울에서 단말기를 사든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보자라는 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이 통신사들은 다 잡아놓은 물고기 떡밥을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구태여 이제 이 단말기 가격은 내리지 않습니다. 신제품 나올수록 사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뛰어요. 예.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번호 이동 건수가 급감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이렇게 단말기를 구입할 땐 크게 두 가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시지원금. 예. 매주 일주일에 2번 정도, 화요일 날, 목요일 날 2번 정도, 금요일 날 2번 정도 이제 공시한 공시지원금이 있고 이거는 통신 3사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주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단통법 폐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단통법이라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만 통과해야죠. 가능합니다. 예.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라도 단통법 통과되기 전이라도 조금은 더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의 어떤 혜택을 좀 주자라는 취지에서 뭐를 신설했느냐? 전환지원금이에요. 예. 전환지원금은 뭐냐? 이거 이동통신사 바꿔야 돼요.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같은 통신사를 계속하면 누릴 수가 없고 내 번호를 그대로 쓰는데 제가 SK텔레콤에서 KT나 U+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오케이 하신 고객님 한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50만 원이니까 꽤 되네라고 할 텐데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동통신사 변경하려고 하면 뭐 12개월 내지 24개월 약정 기간 내에 통신사 변경하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약금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유심 칩이라고 해서 10,000원 이내 칩이 있거든요. 개별 번호 인식하는 예, 예. 유심 칩 비용, 발급 비용, 그다음에 이 장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제 쿠폰 등을 합하해서 총 이제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예.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전환지원금과 현행의 지원금을 이제 합하게 되면은 최신에 나온 휴대폰 기종을 그야말로 공짜로 살 수 있다 이런 좀 기사들도 본 것 같아서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대폰을 바꿀 때가 돼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 소비자들의 이 단말기 선택권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제 휴대폰을 구입하러 가시면 당장 두 개 선택지밖에 없어요. 삼성의 갤럭시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예. 사실은 중국 폰도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알뜰폰도 있긴 합니다만 기종은 단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제품이 100만 원, 200만 원 호가하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설명은 이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론적으로 이 공시지원금
이 통신사가 주는 거, 그리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주는 이제 추가 지원금, 여기다 전환 지원금 50만 원을 합치게 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예. 자, 최대 115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최신에 나왔던 갤럭시 이제 신형 제품의 이제 보통 이 기기 가격과 이제 비슷해졌기 때문에 예, 예. 일부 기기는 115만 원 이하의 기기는 좀 공짜 폰으로 수령하는 기분이 들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현금 지원보다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유심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아름아름 이제 보조금을 좀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이 조치가 그런 걸 이제 좀 양성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이제 그리고 이제 매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가계통신비를 좀 줄여볼까라는 고민이 있어 왔어요. 예, 예. 근데 가계통신비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단말기 가격이 워낙 높다. 이걸 어떻게 낮출 것인가. 또 하나는 단말기도 부담이지만 매달 내는 통신 통신비. 비용도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그쵸. 이게 더 큰 부담이에요. 예, 예. 4인 가족 기준 거의 뭐 3, 4인 가족 기준 5만 원짜리를 쓰고 있다면 20만 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통법이 사실은 이제 이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전환지원금을 내왔는데 예, 예.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 이동통신사가 제공했던 지원금에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가이드한 상한선이 있었기 때문에 번호 이동통신이 급감했어요. 연간 한 1,000만 건 정도의 것이 한 400만 건으로 한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번호 이동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잖아요, 사실상.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번호 이동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번호 이동이 늘어나는 대신에 당신의 지금 저도 그렇고요. 잘 되거든요. 휴대폰 잘 되는데 이거 이참에 바꿔야 되나? 그 불필요하게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기기를 추가 구매할 경우에는 가계의 어떤 이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실제로 좀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유효 경쟁자가 이제 통신 3사잖아요. 예, 예. 그럼 유효 경쟁자들끼리의 어떤 경쟁을 좀 촉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있던 단통법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천정을 깨게 되면 당연히 지금 뭐 이동하면 번호 이동하면 50만 원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이 1, 2 업체들은 긴장하죠. 이렇게 되면 내 고객 집토끼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이제 나은 이제 혜택을 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요구하는 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통신업체 간 경쟁을 유발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좀 낮추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이제 당장 내일부터 이 전환지원금을 내게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단말기 값도 부담이지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 통신 요금이 더 부담이다. 예, 라고 예. 해서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5G 요금제 너무 극과 극이야, 요금제가 조금 중간 정도 성격의 중저가 요금도 좀 내놔라고 했는데 내놓긴 내놨어요. 근데 별로 실효성이 떨어져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좀 다양해져야 되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실효성 있는 단말기 값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큰 부담은 매달 내는 통신비이기 통신비죠. 때문에 이걸 내릴 수 있는 방안이 더 모색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새 이제 직구로 특히나 이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직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특히나 이게 가격이 워낙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빠르게 이용자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이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축약어로 알테 쉬의 공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알리, 테무, 쉬인 깔아셨어요? 앱을? 네. 정말로 여기는 10,000원짜리는 고가예요. 대부분 1,000원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 메이커의 신발도 10만 원짜리인데 영을 하나 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가격이 초저가예요. 예. 초저가이다 보니까 국내 쇼핑 앱 시장에서 쿠팡이 아직은 압도적인 1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알리라는 업체는 이건 사실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데요.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해외 직구 서비스예요.
여기가 2위입니다. 2위죠. 예. 그렇습니다. 테무는 4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 국내 이 앱 쇼핑 유통 시장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굉장히 좀 포화된 상태인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용자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불만이 더 거셉니다. 사실은 이제 알리에서 시켰는데 뭐 굉장히 한 8,000원짜리 뭐 운동화를 시켰는데 받아보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절반,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역시 뭐 싼 게 빛이 떡이네. 이거 반품해야 되나? 무료 반품이라고 하는데 반품비가 더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해 실제로 가품이라든가 위조품이라든가 여기에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 지금 소비자 연맹이 접수한 이제 알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난 1년 동안 5배가 늘었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이 많느냐?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지난해 10월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아니 왜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가품, 짝퉁 논란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 알리 측은 이제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다 소비자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CS를 좀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물건이 이제 이 거래되다 보니까 예. 아직은 좀 미비하다. 특히나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 미성년자들이 접할 수 없는 품목들, 무기류, 약품, 의약품류 예. 이런 것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초저가를 무기로 해서 국내 시장을 이제 빠르게 이제 파고들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이 관련해서 국내 영업을 하면서도 해외 업체라는 이유로 국내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내 이제 대리인을 지정해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안 한 것보다는 좀 낫고요.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이미 쿠팡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 이런 이제 그동안 해외 직구라고 하면 주로 공산품이잖아요. 예.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중국산 공산품을 빨리 들여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선식품까지 사업 영역 확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과 가격, 딸기 가격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거의 반값으로 입점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중국 업체들은 플랫폼만 제공합니다. 우리의 농가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농가한테 판매 수수료, 입점 수수료 받지 않겠습니다. 와서 팔아만 주세요. 이러다 보니 불과 일주일 새 100여 개 업체가 여기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산 제품을 중국 웹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좀 보호하는 것들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이 해외 플랫폼이지만 국내 업체들과 똑같은 이제 이 평평하게 만드느냐에 있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외국계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이제 국내 대리인을 둬서 예. 똑같이 국내 사업자들과 똑같이 이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실효성에 지금 제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핵심 대책이 내세운 게 국내 대리점을 지정을 해서 똑같이 이제 이 피해를 없애겠다라는 거지만 알리나 테무 역시 지금 국내에다가 지점, 대리인을 두고 있어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미지수지만 바짝 긴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공정위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어떤 감독 당국의 사각지대에서 조금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어쨌든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가품에 대한 혹시 무기류, 총기류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관련법 위반 사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상품에 좀 불만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알리에서 10만 원어치 물건 사면 방 하나 가득 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1,000원짜리 물건을 거의 배송비도 안 받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만에 하나 중국산 이제 초저가 공세를 만에 하나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국내 유통 업계가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예, 예. 쿠팡이 CJ가 기싸움하고 있거든요. 결국 쿠팡으로 가지 않고 CJ는 지금 알리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관세하고 인증제도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미국산 제품의 경우에만 $200 이하는 무관세예요. 예. 개인이. 그런데 그 이외 미국 이외 국가는 $150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것들이 전부 다 건별로 지금 $150 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가격 경쟁력에서 탈라요. 그리고 네. 국내에 만일 뭐 이 네이버라든가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값싼 중국산을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50가 넘거든요. 그분들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뭐 관세, 부가세 여기다 인증받고 또 이러다 보면 마진까지 더하다 보면 가격 차이로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이제 케이스 인증 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제품의 생산 어떤 설비 등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인증하는 대표인데 이게 국내에는 이제 이 적용이 되지만 이 해외 업체에 대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알리나 테무처럼 이 초저가 물량을 계속해서 다량으로 판매해서 국내 유통시장이 2위 사회로 이제 올라와 있는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끝으로 마지막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사과값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아마 소장님하고 이 사과값 이야기를 그동안 정말 몇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10kg당 9만 원 선까지 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사과값 얼마에 사봤냐? 10,000원짜리 사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설설물이니까 예. 선물이니까 이제 조금 좋은 상품을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한 개 10,000원짜리더라고요. 세트 11개 들었는데 11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19,800원짜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10만 원 갖고 백화점 그 쇼핑하러 갔는데 식구수대로 5개 사니까 10만 원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플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예. 그러니까 사과값이 너무 오르니까 사과를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 사과가 들어가는 거 다 오르잖아요. 심지어 지금 딸기 라떼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애플 라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실제로 지금 저는 이 신선 과일이 지난달에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41.2%가 올랐는데요. 네. 저도 꽤 많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제 이력에 지금 더 넘칩니다. 이게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예요. 예. 그러면 사과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느냐? 아니에요. 1등으로 가장 많이 오른 건 귤 가격입니다. 지난달 귤 가격은 78%가 올랐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구하려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귤로 이제 눈길을 돌렸더니 이렇게 대체 수요가 많고 귤도 노지감귤이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월에 40% 오른 데 이어서 귤 가격도 2월에는 80%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12일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도매 가격이에요. 도매 가격은 도매 중간상 거래 가격이거든요. 이게 다시 소비자한테 오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는데 네. 이 도매 가격 기준 10kg당 91,7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올해 1월만 하더라도 9만 원 선 사상 처음으로 넘었고 2월 이제 이 설명절 앞두고 94,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정부가 지금 할인 쿠폰 제공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소 낮아졌다가 다시 재차 올라갔는데요. 사과 먹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네. 저도 지금 언제 먹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이 사과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사과는 다른 과일들과 달리 이제 국내에서 100% 생산되고 유통이 되고 사실 이걸 수입을 하려고 해도 검역 문제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올가을에 이제 햇사과가 출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떤? 맞습니다. 정부 역시 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햇과일이 출시된 올 가을 이전까지는 가격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과배는 이제 일모작이잖아요.
현재 수확해서 저장했다가 해까지 나올 때까지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생산량 자체가 30%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도 기상기후로 좀 떨어져요. 저장하고 있는 것조차도 저장 기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자 지금 여론상 아니 다른 과일은 다 수입하면서 사과와 배는 수입하면 안 돼? 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작 이제 정부가 이제 해명에 나서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뉴질랜드, 미국과 사과 이제 이 수입을 해서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게 사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최고 빠른 게 5단계. 일본과의 이 수입 논의인데 이 수입 검역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하다가 수입과를 맛있어서 가져오게 되면 그 불법이거든요. 예. 왜냐?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병충해 유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도 좀 어렵고 만에 하나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 과수 농가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강제 반발도 심합니다.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수입은 좀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햇사과 좀 나오고 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는 뭐냐 지난달도 높았지만 이번 달도 더 예. 가격이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 소비자 물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이런 물가를 이제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과일값의 상승세는 좀 이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한국농촌경제원은 사실은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이고 예. 농업만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인데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과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작황도 나쁜 상황에서 앞으로 9년 동안 매년 1년에 1%씩 사과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야, 1년에 1% 면적 줄어드는데 그게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하실 텐데 그게 월드컵 상암 축구 경기장 예. 크기 4,000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럼 1년에 100개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확 감이 오시죠?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좀 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 소비량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농가 우리가 지금 못 해결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뭐 쌀도 그렇죠, 우유도 그렇죠. 우리가 남아돌면서도 가격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이런 이제 과일류의 경우에는 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 수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배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장농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헬리콥터로 수확하고 이제 뭐 비료부터 개간하기 때문에 대기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으로 농축수산물을 해외 경쟁 상품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2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 이게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면 결국 우리의 먹거리는 외국에 달려 있다. 외국의 수입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중장기적으로 어떤 생각, 좀 엉뚱한 발상이긴 하지만 예. 아니 채소는 사실은 여러 차례 재배가 돼요. 1년 내에. 그렇잖아요. 기후만 좋으면 올해 뭐 고랭지 배추가 안 됐으면 조금 지나면 다른 게 나와서 좀 되는데 근데 사과 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예. 이걸 이모작하면 안 되나? 가장 중요한 게 일조량, 강수량이거든요. 지금 점점 사과 재배 면적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지방에는 인력난 때문에 이거 손도 많이 가. 지금 수확할 때쯤이면 일일이 좀 포장해 줘야 돼요. 이게 일사병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게 되면 뭐 수경 재배라든가 노지 말고도 하우스 재배라든가를 통해서 어떤 혁신적으로 지금 뭐 지구에서 이제 달나라까지 쏘는 시대인데 인공지능으로 좀 개선을 해서 이걸 여러 차례 사실 감귤이 그렇거든요. 감귤도 종류가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 철마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과, 배도 이런 우리 스마트 농법을 좀 감안을 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과일만큼은 신토부리라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소비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과일값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인철 삼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